오늘은 제가 작성했던 모바일 개발자 로드맵이라는 깃허브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제가 만들었어요. 이 분이 만들었던 개발자 로드맵에서 모바일 버전이 없어서 모바일 버전을 만들면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랑 하이브리드도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고 iOS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iOS 개발자 로드맵인데요. 여기 이제 그 모바일 디벨로퍼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이제 어떤 경로로 가든지 공부해야 될 거리들 뭐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터미널 사용법, 뭐 깃 기반의 버전 컨트롤, 그리고 시큐어 쉘 사용법, 그리고 HTTP, HTTPS 같은 API들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학습하는지 그런 런투 리서치, 그다음에 유니코드나 기본적인 뭐 아스키 코드부터 유니코드 인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깃허브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로 선택해라. 이런 그림이 원래 이제 원본에 있었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iOS 부분을 그려놓은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iOS 로드맵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레전더리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해라라는 거고, 레코멘데이션이니까 꼭 해라는 거고, 파시빌리티는 다른 옵션이니까 이런 게 있을 땐 이런 걸 고려해봐라. 그리고 뭐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중에서 하나만 봐도 다른 거 뭐 보거나 뭐 똑같이 보기만 해도 되니까 고르기만 해라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제가 로드맵을 만들다 보니까 노란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iOS 개발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로드맵을 적어 놓은 거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 문법을 모든 언어 문법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필요한 걸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로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하면 어, 뭐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개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개발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제 프레임워크, 사용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개발 환경 플레이그라운드나 엑스코드 자체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겠죠. 뭐, 뭐 깊숙이 들어가면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하는 방법, 뭐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에디터에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디버깅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엑스코드를 띄우고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로 이제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하는 구현해야 되는 내용에 이제 알고리즘이나 생각해 놓은 바를 어떤 기능을 그리고 어떤 절차를 그 자기가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법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럼 제일 좋겠지만 이제 찾아가면서 이런 거 표현할 땐 이런 문법이 있고 또 다른 문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찾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프트를 알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좀 학습하게 될 거고요. 오브젝티브 C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꼭 이게 팔로 나누듯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건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스위프트에서도 OOP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브젝티브 C로 펑셔널을 하긴 좀 어렵지만 하긴 어렵지만 일부 펑셔널에서 도입되어 있는 블럭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고 또 언어의 문법에 어떤 게 있는지 찾아가는 것도 좋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오브젝티브 C++ 같이 C++과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럼 아직도 스위프트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C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 자체를 오브젝티브 C를 하고 뭐 스위프트랑 브릿지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토픽들로 내려가 볼게요. 일반 토픽들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제가 교육할 때나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강조하는 거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에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제 예전에 모바일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중에서 맥OS 버전, iOS 버전, tvOS 버전, watchOS 버전 이렇게 그 운영체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중에서 iOS 버전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쭉 읽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뭐 뷰 구성 요소, 메뉴 구성 요소, 뭐 컨트롤들 어떻게 동작하게 만드는지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을 화면 구성 요소나 뭐 동작 방식 모든 앱을 사용할 때 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접근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 정보에 접근하는지도 같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액세시빌리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미지만 가지고 모든 걸 구성할 수 없고 어떻게 뭐 보이스 오버라든가 TTS나 화면 구성 요소를 어떻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기를 권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나면 이제 거기에 화면 구성, 화면 위주로 이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사용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iOS에서 필요한 테크놀로지들이 또 애플 문서들이 또 공식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앱 아키텍트나 앱 라이프 사이클 뷰 프로그래밍, 뷰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 문서들이 뭐 PDF로도 제공이 되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항상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PDF 제공도 이제 안 되고 뭐 마찬가지로 이 희그 문서도 아이북스에서 애플이 제공해주는 아이북에서 이북으로 제공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서들이 다 홈페이지에서 그냥 너무 업데이트가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들이 계속 업데이트만 되고 예전 PDF나 예전 스타일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네, 예전 문서들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제 아카이브 되어 있는 예전 개발자 도큐멘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문서들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멀티터치 이벤트들 잘 다뤄야 되니까 요게 필요할 때는 요것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뷰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표 시스템이나 프레임 바운즈 뭐 컨텐츠 모드 이런 것들을 쭉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토 레이아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를 주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뭐 그거를 컨스트레인트를 깨는 조건 그리고 더 뭐 우선되는 조건 뭐 서로 릴레이티브하게 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런 걸 오토 레이아웃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주제들이 생각보다 보면 처음 접할 때는 이 주제들을 학습하고 정리하는데 꽤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분량도 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소화하기보다는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뭐 예제 코드도 찾아보고 그걸 또 내 필요한 부분을 내 코드에도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확장해서 이해하는 범위를 넓혀가는 게 좋지 모든 걸 처음부터 학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차근차근 넓혀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코아라고 부르는 애플 프레임워크들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을 정리해 놓은 문서도 있어요. 요즘엔 이 문서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책도 있었고요. 네,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서 자주 쓰는 애들 뭐 MVC 패턴 뭐 제일 말도 많고 하지만 제일 영향력이 제일 크고 모델 뭐 뷰 컨트롤러 이렇게 이름도 아예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뭐 나의 시스템 레벨에서 싱글톤으로 존재하는 네, 클래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델리게이트 이제 뷰를 다루다 보면 뷰의 델리게이트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요거 잘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멀티터치 이벤트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다룰 때 리스폰더 체인으로 구성해서 특정 히 테스트부터 어떤 뷰가 어떤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뷰들이 어, 꼭 최상의 뷰가 아니더라도 네, 그 하위의 뷰나 뷰 컨트롤러나 혹은 뭐 앱 델리게이트 수준에서 이벤트들을 어떻게 체이닝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좀 유연한 구조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옵저버 패턴 이제 나중에 그 밑에 가면 다른 이제 뭐 RX나 이제 다른 것들과도 연관이 좀 있는데 뭐 노티피케이션 센터 옵저버 패턴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뭐 흔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학습해 놓으시면 패턴으로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 정도만 5가지만 알아도 어, 꽤 많은 패턴들을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다른 릴레이티브한 프로토콜, 프로그래밍 패턴들, 이런 아키텍처들 전에 이런 걸 먼저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너무 여기 얽매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학습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인데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RESTful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URL 관련된 API들 세트가 있는데 그 URL 관련된 URL 로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 API 세트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뭐 get하고 이제 post하고 put하고 이런 방법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URL 로딩 시스템 API 말고 좀 로우 레벨한 네트워크 점 프레임워크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생겼죠. 그래서 2년 전에 그 생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자료들이 아직 많이 없는데 저도 사용해 보니까 그냥 TCP/IP 소켓 API, 뭐 BSD 소켓이나 혹은 예전에 이제 오브젝티브 C에서 쓰던 뭐 BSD 소켓, 뭐 그 코어 파운데이션에 있는 소켓 API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 레벨한 API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정도만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스위프트 제가 이제 양쪽으로 크게 나눠놨는데 오브젝티브 C 중심으로 학습할 거와 스위프트 중심으로 학습할 거 나눠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오브젝티브 C가 아니고 스위프트라고 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몰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스위프트도 메모리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는지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뉴얼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오브젝티브 C로 수동으로 관리할 때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요새는 아크를 쓰기 때문에 스위프트도 아크 기반이고, ARC가 어떻게 동작하고 ARC에서 필요한 뭐 강한 참조, 약한 참조, 순환 참조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같이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이제 POP,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오브젝티브 C에서 OOP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절보다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가면 스트럭트나 클래스에서 OOP를 썼던 것처럼 스트럭트나 이넘 다른 타입에서도 이제 프로토콜을 참조해서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음, OOP를 같이 공부하면서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POP 얘기를 하면서 프로토콜을 자꾸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제네릭도 같이 확장해서 점점 더 제네릭이, 아직까지는 스위프트 제네릭이 프로토콜과 같이 쓰면 제약상이 좀 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 세만틱이라고 부르는 이제 요 개념, 이제 스트럭트랑 클래스의 차이점이 뭐고, 이제 밸류 세만틱이 적용되는 거, 그리고 그게 깨지는 경우 또 이런 것들도 예외 상황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브젝티브 C에서는 네, 메모리 매니저 얘기했고,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양쪽에 다 있는데요.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양쪽에 다 있는데 오브젝티브 C에서는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을 쓰려면 GCD를 쓰려면 블럭을 꼭 써야 됐죠. 이제 그 스위프트에서는 이제 클로저를 쓰면 되는데 이제 디스패치 큐, GCD에 있는 큐를 디스패치 큐로 스위프트 버전은 조금 더 심플해졌고, 그다음에 스위프트에서는 스위프트 파운데이션과 스위프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임포트를 안 해도 되는, 네, 안 해도 되는 애가 있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이제 임포트해서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걸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브젝티브 C에도 마찬가지로 코어 파운데이션, C로 되어 있는 코어 파운데이션이 있고 코과 터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깊이 들어갈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스위프트 파운데이션에 있는 스위프트로 되어 있는 스트럭트로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나 라이브러리들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오브젝티브 C에 있는 클래스를 부르거나 대부분 다 브리치가 돼 있죠. 그리고 코어 파운데이션, 심지어는 뭐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구현체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숨겨져 있는 C 레벨 수준에서 숨겨져서 구현되어 있는
애들로 더 깊이 들어가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인터페이스만 되어 있고 실제로 구현체는 C나 C++, 오브젝티브 C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C는 이제 런타임이 좀 API가 확고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디스패치 메소드 디스패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위프트도 이제 런타임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스위프트 6가 나오면서부터는 네, 5의 런타임 확정되고 런타임 API들이 아직 없지만 런타임 API들이 좀 생길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에서 가능한 이제 펑셔널한 거에서 좀 더 영향을 받아서 가능한 패턴들. 네. 그래서 뭐 리액터 킷, 수열님이 만든 리액터 킷, VM, 바이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립스도 있고요. 요새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는 네,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있고 그 아키텍처들을 또 받쳐주는 RX 스위프트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리액티브 코코아 같은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들이 있었는데 가장 핫한 건 이제 역시 RX 스위프트고 네, RX 스위프트가 조금 난이도도 있고 처음에 학습할 때 네, 러닝 커브가 좀 있어서 요거를 이제 필수로 놓기보다는 좀 이제 서브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콤바인이 들어가서 이제 RX 스위프트도 결국엔 콤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콤바인과 스위프트 UI, iOS 13부터 사용할 수 있는 요 두 프레임워크가 이제 앞으로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요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콤바인을 앞으로 콤바인이나 스위프트 UI는 꼭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안 쓰더라도 지금도 가능은 하지만 요걸 쓰면 어떻게 더 리액티브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는지 요것도 앞으로 학습거리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앱을 만들다 보면 화면 만드는 것들은 뷰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뷰들은 여기 설명을 넣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필요하면 계속 찾아서 새로운 것들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이제 콜렉션 뷰나 테이블 뷰 같은 경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디퍼블이 추가된다거나 뭐 드래그 앤 드롭이 추가된다거나 그래서 뷰도 사용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학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 퍼시스턴트는 어떤 컨셉이냐면요. 이제 뷰에서 결국에는 뭐 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구조,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장할 거고 어디에 저장할 거고 어떤 구조를 가질 거냐인데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들 뭐 코어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한동안 유행하던 램, 뭐 시리얼라이즈를 해서 제이슨이나 피리스트, 뭐 키체인 이런 데다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카이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디폴트로 키드 아카이버죠. 키드 아카이버를 사용해서 아카이빙을 할 건지 혹은 뭐 클라우드에 아이클라우드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거에 저장을 할 건지 뭐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물론 커스텀하게 API를 만들어 주는 백엔드 서비스를 다 사용한다 그러면 네, 이런 걸 좀 덜 고민해도 되죠. 물론 제이슨으로 주고받아야 되면 제이슨으로 모델링을 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뭐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같은 걸 해야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좀 민감한 데이터들은 암호 데이터들 같은 키체인에 저장하기도 하고 유지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입장에서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는 빌드 컨피그레이션이나 스킴, 타겟 조정하는 이런 방법들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스킴은 당장 스킴을 추가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빌드 컨피그레이션 바꾸거나 네, 타겟 바꾸고 하는 것들은 타겟을 여러 개를 지정해서 여러 개를 빌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합을 꼭 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 의존성 관리하는 것들은 뭐 여전히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완벽하게 대체하지도 못했고 뭐 코코아팟이 또 많이 쓰지만 여전히 뭐 카르타고나 뭐 다른 거가 또 대세가 될 수도 있겠죠. 여전히 뭐 혼돈세인 것 같아요.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좋은 것도 있고 코코아팟이 좋은 것도 있고 뭐 카르타고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문제들도 있고 버전업이 되면서 잠깐 그 기반으로 전성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의존성 관리를 위해서 패키지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뭐 여전히 코카팟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근데 카르타고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인스트루먼트 혹은 이제 디버그 게이지라고 부르는 런 시켰을 때 뭐 CPU 메모리 이런 거 네트워크 이런 거는 매뉴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스트루먼트를 안 해보고도 게이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인스트루먼트로 얼로케이션 릭, 뭐 네트워크 액티비티 에너지 레이아웃, 뭐 타임 프로파일링해서 이제 인스트루먼트를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배포하고 나서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보는 접근법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은 iOS가 테스팅을 자꾸 덜 강조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테스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XC 테스트 기반으로 TDD를 배우는 요 정도는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강추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퀵 림블 같은 걸로 BDD까지 가보면 좋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XC 테스트를 가지고 단위 테스트를 좀 잘 커버리지를 올려본다던가 코드 커버리지,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린다던가 TDD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필수라고 뒀고요. 그다음에 UI 테스트는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게 더 강조되는 분야도 있을 거거든요. 뷰를 어떻게 자동화 테스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디버깅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디버깅은 그냥 여러 가지 팁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LLVM과 LLDB에 있는 LLDB 디버거에 있는 명령어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터가 엑스코드 브레이크 포인터가 뭐 그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그 스모크 테스트를 할 때도 프린트로 여러 번 막 값을 찍는 것보다 브레이크 포인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터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LLVM 코맨드 명령어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터 활용하는 것들을 강추드리고요. 게이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게이지를 뭐 찾아서 학습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필요한 어떤 상태에서 바뀌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들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비주얼 디버깅 이거 거의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비주얼 디버깅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요번 엑스코드 11.4 베타에서는 비주얼 디버깅이 CA 레이어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주얼 디버깅 말고 이제 세니타이저라는 게 있는데 화살표가 꼭 여기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스레드 세니타이저 그러니까 메모리 세니타이저 이런 세니타이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멜록 그 뒤에다가 앞뒤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멜록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내고 스레드들이 잘 충돌나는지 보는 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좀 딥하게 디버깅 할 때는 세니타이저도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그노스틱스는 점점 좀 덜 사용되긴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옵션들이 좀 있어요. 특히 맥 개발할 때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니까요. 다이그노스틱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빌드에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할 단계, 빌드와 배포 단계에서도 필요할 게 이제 CI 도구 중에 하나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가장 뭐 핫한 거는 패스트 트레인인 것 같아요. 뭐 트래비스나 비트라이즈도 선택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패스트 트레인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엑스코드 서버는 이제 버려진 것 같죠. 엑스코드 안에 들어가서 엑스코드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전히 패스트트레인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키스를 직접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드물지만 있지만 잘 안 쓰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 사용성 분석도 GA를 워낙 많이 썼는데 GA는 저는 개인적으로 iOS 사용성 분석하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게 훨씬 더 잘 돼 있고 뭐 배포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플라잇 애널리틱스라기보다는 베타 배포로 테스트 플라잇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앱스토어에 이쪽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가 요새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트위터 클래시텍스나 트위터에서 서비스하던 베타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다 파이어베이스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GA보다도 파이어베이스로 이벤트 수집하고 네, 사용성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유저의빗이라는 국내 서비스도 있어요. 국내 스타트업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앱을 배포할 준비가 마치고 나면 이제 앱스토어에 올려야 되는데 가장 이제 뭐 중요한 건 이거겠죠. 리뷰 가이드라인에서 리젝을 먹느냐. 어,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약간의 이 로드맵에서의 유머 포인트는 여기였거든요. 럭키 리뷰어를 만나느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리뷰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리뷰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도 잘 리뷰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리젝을 안 당하고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IT 커넥스에 올리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까지 네, 경험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풀 사이클을 경험해 봤느냐가 이제 보통 iOS 개발자를 뽑는 기준이 되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고 또 학습할 때 내가 빠진 게 뭔지 한번 보시고 로드맵을 쭉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